네, 안녕하세요.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. 제가 좀 휴가를 길게 다녀왔어 가지고 텀이 또 길어졌는데 아무튼 오늘은 제가 약 한 달 전에 이야기했던 오일 필터 바이패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, 또 그것에 이제 근거를 해가지고 스포츠카의 그 오일 교환 주기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바이패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, 그 재미없는 주제를 가지고 좀 길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점 먼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, 또 그것을 참고하시고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동차에 있어서 그 바이패스는 필수입니다. 그 바이패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전장치나 다름이 없는데, 그 만약 그 바이패스가 없다고 한다면은 내부에 그 높아지는 그 압력을 어디론가 이제 빼주거나 또 우회를 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,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엔진이나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데미지를 크게 받겠죠. 이 바이패스를 곳곳에서 이제 관장하는 부품들이 좀 많이 있는데,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,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터보차저의 이제 필수 부품인 그 웨이스트 게이트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, 그 웨이스트 게이트라는 것이 그 터빈의 배기 쪽 임펠러에 위치한 장치이거든요. 그래서 이 배기가스의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터빈의 그 날개를 비롯한 그 관련 부품들의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, 그 배기가스를 살짝 이렇게 우회시켜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웨이스트 게이트의 이 바이패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절묘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 웨이스트 게이트가 너무 많이 열리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주 열리면 그 터보렉이 심해지기 때문에, 그 터보렉이 없으면서도 그 배기 쪽의 압력을 잘 유지시켜주는 어떤 그런 적당한 텐션을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. 네, 마찬가지로 그 엔진 오일 흐름에 있어서 그런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그런 바이패스 밸브가 존재를 하는데, 요즘 차들의 그런 웨이스트 게이트는 전자식으로 제어를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엔진 오일의 이 바이패스 밸브는 전자식이 아니다, 기계식으로 제어를 합니다. 근데 뭐 기계식이라고 해서 뭔가 이 거창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, 이 오일 필터의 중앙,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는 맨 안쪽이겠죠. 그래서 이 중앙 쪽에 그 바이패스 밸브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. 이 밸브의 원리는 이 밸브 가운데 위치한 어떤 이런 스프링이 존재를 하거든요. 근데 이 스프링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압력을 넘어서면 스프링이 이렇게 살짝 눌리면서 엔진 오일이 바이패스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. 근데 이 오일 필터라는 것이 이렇게 보통 캔 타입이라고 부르는 이 스피논 타입이 있고, 그리고 이렇게 캔 타입이 아닌 카트리지,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스피논 타입은 이렇게 필터 내부 자체에 이제 스프링이 존재하고요. 이런 카트리지 타입은 이 오일 필터를 덮어주는 그 오일 필터 캡 그 중앙에 스프링이 존재를 합니다. 그렇다면 언제 그런 바이패스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, 저도 사실 이게 궁금해 가지고 바이패스 이 개방 그 압력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개방 압력에 대해서 정말 많이 찾아봤었거든요. 근데 명확하게 제가 찾을 수는 없었어요. 그러니까 배기량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어떤 기준이 존재하는지, 아니면은 배기량이나 뭐 오일 양이나 뭐 오일 펌프의 어떤 용량,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존재를 하는지는 명확하게 제가 좀 알아내지를 못했습니다. 죄송스럽게도. 아무튼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언제 한번 그 오일 필터 포장지에 1바라는 그런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이 1바라는 것이 오일 압력 센서에 감지되는 그런 1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.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차량 공회전 시에도 오일 압력은 1바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1바가 의미하는 것은 아마도 그 오일이 여과되기 전과 그 전과 후의 그 압력 차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말씀드렸듯이
모든 차가 다 일바에 열리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아마 이 차량의 배기량이나 출력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바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결론입니다. 그래서 뭔가 명확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조금 찝찝하고 저도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바이패스에 대해서 조금 감이 생기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. 제가 이렇게 바이패스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스포츠카는 오일을 빨리 교환해 줘야 하는 걸까? 사실 이 스포츠카가 오일을 빨리 교환해 줘야 하는 이유는 이 바이패스를 근거로 한 저의 이제 가설입니다. 저의 가설이기 때문에 100% 완전한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저의 가설이 일리가 있다라고 여겨지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는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그 엔진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차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그 뭐 워터 펌프, 뭐 엔진 오일 펌프, 뭐 스티어링 오일 펌프, 뭐 발전기,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그 온전히 그 엔진의 그 회전 운동에 의해서만 작동을 했습니다. 다시 말해서 그 크랭크 축의 그 회전 운동에 의해서 이제 작동이 되는 것인데 저 RPM에서는 그러니까 낮은 RPM에서는 천천히 순환하겠죠. 이 엔진이 천천히 도니까 그만큼 펌프도 천천히 돌 테니까요. 근데 RPM이 막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수록 그 회전수는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만큼 빠르게 순환이 될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오일 필터 내부의 그 압력 차이가 그 1바 이상이 나는 상황은 공회전 시도 아닐 거고 서행할 때 또 뭐 혹은 뭐랄까 이 정속 주행할 때도 아닙니다. 왜냐하면은 그 엔진 오일의 바이패스가 거의 상시로 일어나게 되면은 그 오염된 엔진 오일이 다시 엔진 안으로 들어가서 엔진 내부의 부품들에 이제 큰 그런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게다가 이 바이패스가 뭐 상시로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런 그 오일 필터가 존재할 필요도 없겠죠. 여러모로 봤을 때 그 엔진 오일의 바이패스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는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다면 이 바이패스가 일어나는 그 1바 이상의 압력 차이는 그 RPM이 높아져서 그로 인해서 이제 오일 순환이 이제 막 빨라져야 되는데 그 고RPM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엔진 오일의 바이패스가 자주 일어난다라고 봐도 되겠죠. 그렇게 엔진 오일의 바이패스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엔진을 한 바퀴 돈 그 오염된 엔진 오일이 이런 필터의 여과 없이 다시 엔진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. 따라서 바이패스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차, 즉 그런 스포츠카들은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야 합니다. 왜냐하면 그 바이패스가 돼도 상관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엔진 오일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. 그런데 뭐 생각해보면 스포츠카라고 해도 그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고RPM을 또 자주 안 쓰실 텐데 또 그런 경우에는 굳이 또 오일 교환 주기를 짧게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스포츠카 그러니까 고출력 차량이 아닌데 고RPM으로 많이 이렇게 속된 말로 이 조지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일 교환 주기를 조금 짧게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바이패스와 관련해서 그 신차 길들이기 오일 교환에 대한 그 세 번째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거나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